몇 년 전 한국에서 꽤 반향을 일으켰던 다락방 내지는 공사장 스타일의 감성 카페들이 있었죠. 일명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불리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선조차 요즘은 딱히 미디어에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 이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정석 중의 하나로 완벽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흔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에 있는 현 시점 최고의 공사장 핫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등극한 곳이죠. 도쿄 동쪽에 위치한 가스시카구 가메아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메아리는 도쿄의 북쪽 아다치구와 가스시카구의 경계에 자리 잡은 동네로 구내에선 꽤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다른 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개발이 더뎌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검정고무신 같은 옛 국민 만화의 배경지가 되었다는 것 말고는 관광 자원도 전무하며 도심과의 거리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앞선 타이틀처럼 대중교통이 야기하는 불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려 6개의 노선이 이 구를 통과하는데요. 문제는 가스시카구는 도쿄 23구 중 유일하게 모든 노선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달린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상 노선의 수가 많은 곳이야 흔하긴 합니다. 신주쿠구나 시부야구, 치오다구 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곳들은 도심의 중심부이다 보니 대체로 JR 노선이 정해진 구간을 공유하거든요. 하지만 가스시카구에선 이 친구들 동네 구석구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탈리아의 빗장수비 그 자체랄까요? 지상철도가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전에 시모키타자와 편에서 언급했었죠. 가스시카구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버려지는 공간이 사방에 퍼져 있는 동네인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 지나는 이곳은 가메아리역과 아야세역 사이 JR 조반선의 고가 아래에 위치한 데다 역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영 좋지 않은 곳인데요. 그나마 아래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다행일 정도로 상당수가 안 쓰는 창고나 공장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의 개발 사례가 일본에서 꽤 흔하다는 걸 감안하면 여기가 얼마나 입지가 안 좋은 곳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허나 오히려 이런 장소들에 주목한 어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무려 도쿄의 부촌 중의 부촌 아오야마에 사무실을 차리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던 그는 별안간 이곳으로 사무실을 옮겨버리는데요. 바로 다이케이 밀즈의 대표 나카무라 케이스케와 가메아리 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태생적으로 고가 아래 60m가량의 창고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건 것 치고는 꽤나 이색적인 외관이 눈에 띄죠. 일단 건설 현장의 비계를 이용해 만들어진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하지만 내부는 꽤나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던발 바이닐샵 VDS와 아트북을 폭넓게 취급하는 트웰북스, 카페를 겸한 이벤트 공간 톡스, 그리고 다이케이 밀즈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여서 건축, 디자인, 음악 등의 예술을 중심으로 굉장히 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창고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창고형 매장 같은 느낌이 난다는 것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간중간에 툭툭 놓인 디자인 가구와 서적들이 굉장히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K 공사장 카페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엄연히 건축법을 지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 화장실을 훔쳐 쓰지도 않고 주문 방법을 DM으로 문의해야만 하는 곳도 아니며 자기적으로 연출한 공사 중 표지판 따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장소는 단지 리테일 공간으로서 바라보기보다 그들이 전개하는 무브먼트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리테일 공간의 인테리어를 주로 설계하는 그는 문득 도심 안에 유휴 공간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왜 항상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버려진 공간의 가치 전환을 꾀하는 스쿼트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전개해왔으며 그 프로젝트의 새로운 거점이 바로 여기 가메아리 아트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사물과 공간은 목적이 아닌 수단인데요. 새 것 대신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가 처음도 아닙니다. 그는 본업을 통해서도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는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요. 오모테산도의 자일의 지하 1층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15네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로는 이전 매장에 있던 선반 등의 자재를 그대로 떼어와 재구성하기도 했으며, 시부야의 유명 백화점 파르코에선 건설용 비계를 이용해서 4층 전부를 리모델링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긴자 최대의 상업시설 긴자6와 협업해서 벌채된 나무가 가구가 되고 이어서 건축물이 되는 과정을 3년간의 초장기 프로젝트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야, 막대한 자본 투자가 아닌 사물의 선순환을 통해 핫한 곳 도장 깨기는 다 하고 있으니, 이야, 정말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공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이곳 가메아리 아트센터에 오시면 그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지금도 날것의 재료들을 통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순히 창고 느낌 나는 매장을 만들었다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곳을 궁상만내 하고 지나치기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곳을, 그것도 리소스 투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상태로 어떻게 모두가 찾아오고 싶게 만들었을까에 주목해서 구경해주시면 저도 덩달아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외딴 곳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음악이나 미술 등이 중요한 매개가 된 것은 맞지만, 이곳을 아트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뿐만은 아닌데요. 1970년 현대 개념미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요셉 보이스는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사회 형성과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행태가 곧 예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예술을 단지 미학 추구가 아닌 사회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바라본 것이죠. 그의 방대한 예술관을 저는 결코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저 한마디는 건축이나 디자인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건축물은 사회 속의 문제를 개선하기도, 때로는 유발하기도 하며 그 존재 자체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대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다이케이 밀즈는 현 시점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예술가 집단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허들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도쿄에서 볼 것 다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시간 내셔서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가메아리에 위치한 가메아리 아트센터의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가치 전환이니 개념미술이니 내용이 좀 어려웠죠? 저도 좀 어려웠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나만 보고 오긴 조금 아쉽잖아요. 이어서 소중한 발걸음을 하실 분들을 위해 근처의 카페를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가메아리 역 근처의 번화가 안에 있는 코보랩이라는 이름의 가족 경영 카페로, 목조주택을 개조한 곳이라 넓지는 않지만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앤틱 가구와 직접 만든 공예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일본 건축 이야기로 또 오겠습니다.